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주청사를 전남에 둔다는 잠정 합의안이 공개되자마자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주청사는 광주에 오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 통합정부의 주 소재지를 전남에 둔다는 협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논한 가안으로 특별시의 명칭은 광주 전남 특별시로 한다. 청사는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으로 한다. 하지만 발표 직후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에는 반대 글이 쏟아졌고 통합 자체를 거부한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통합특별시 주청사는 광주에 둬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주청사만 광주에 온다면 통합정부의 명칭은 광주 전남 특별시, 전남 광주 특별시 등 무엇이든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내용을 하루 만에 번복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가안일 뿐 합의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사 문제를 논의를 해야 한다면 광주로 청사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의회도 가세했습니다. 시의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광주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을 고려할 때 명칭은 광주 전남 특별시로 하고 주청사는 반드시 광주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시의 명칭을 광주 전남 특별시로 주된 청사는 광주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기존 협의 내용과 다른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물밑에 있던 청사 갈등은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주 특별법 발의를 앞둔 가운데 국회 4차 간담회에서 청사 문제가 합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통합시장의 연임 통합특별시 명칭과 주청사를 어디로 둘지는 중요하고 또 민감한 문제입니다. 가안이라고는 하지만 광주 시민들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런 내용이 발표됐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광주 전남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18명 전원에게 입장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주지은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이번 가안을 두고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양분한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 할 말이 없다고 했고 전진숙, 정준호, 조인철 의원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민영배, 안도걸, 박균택 의원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거나 청사 문제는 선출될 시장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진욱 의원만이 명칭은 전남 광주로 하더라도 청사는 광주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남 광주 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로 하고 근데 뭐 약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주소재지는 광주로 한다 이거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 전남 지역구 의원들은 주청사가 전남으로 가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폈습니다. 김원희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광주가 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이니 행정은 전남에 양보하는 것이 균형 발전이라고 말했는데 주철현, 김문수, 이계호, 조계원 의원 등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광주는 경제 중심의 도시로 성장해 가고 발전해 가고 그다음에 행정은 전남 쪽에서 좀 균형 있게 배분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 취지에서 신정훈 의원은 명칭은 전남이 먼저 나오는 전남 광주 특별시로 하는 대신 주청사 소재지는 통합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문금주, 서삼석, 권향엽, 박지원 의원은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거나 3차 회의에 나온 내용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합의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어요. 광주 시민들의 크나큰 반발과 비판 속에 열리는 4차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지역 국회의원들과 광주시장, 전남도지사의 입을 지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최근 금값이 끝을 모르고 치솟으면서 도심 금은방들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손님인 척 들어와선 금팔찌나 귀걸이를 들고 달아나는 대범한 수법에 금은방 주인들은 손님에게 제품을 보여줘도 괜찮은 건지 걱정입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영업 종료 직전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성이 금은방으로 들어섭니다. 10여 분간 금팔찌를 이것저것 착용해보며 여유를 부리던 남성. 3천만 원짜리 금팔찌를 차고 물을 마시는 척하더니 출입문이 열리는 찰나를 틈타 문 밖으로 도망갑니다. 뒤늦게 점원이 쫓아가 보지만 남성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손님을 가장한 이 남성은 금팔찌를 착용한 채 가게를 빠져나와 미리 준비해둔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범행 이틀 만에 붙잡힌 용의자는 19살 고등학생으로 금은방에서 2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공범의 차량을 타고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3일에는 동구 충장로 기금속 거리에서 금은방 두 곳을 잇따라 털어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금 한 돈에 100만 원에 육박하는 금가 폭등기가 오자 금은방이 마치 현금 창구처럼 표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절도범인지 일반 손님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건을 이제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의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경찰은 관내 280여 개 금은방에 긴급 안내문을 배포하고 특별 순찰에 나서는 등 방범 활동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73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는 광주와도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이 전 총리는 평소 광주를 정치적 고향이라고도 말해왔는데요. 그가 광주에 남긴 발자취를 김영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1988년 5.18 청문회에서 지역민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초선인 이 전 총리는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고 발표 명령자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발포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셨죠? 어느 부대가 언제 어디에서 발포를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세부 사항은 제가 파악할 수 없는 말단부대 조그만 말단부대 사건입니다. 이 전 총리는 또 1995년 5.18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고 결국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2020년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5.18 왜곡이 도를 넘자 광주를 방문해 국회에서 5.18 왜곡 처벌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야말로 5.18의 묻혀진 진실을 이 전 총리는 평소 광주 전남 지역과 강한 정치적 유대감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탄생의 기획자 중 한 명으로서 첫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2002년 광주의 노무현 바람에도 일조했습니다. 또 광주를 실질적인 자립도시로 만들기 위해 참여정부 총리 시절 광주 강산업과 문화중심도시 사업에 힘을 실어주었고 당대표 시절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또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사례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치적 국면마다 광주를 방문해 광주가 정치적 고향임을 강조해온 이 전 총리. 광주와의 정서적 결합을 중시했던 정치인으로 지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여수시가 내란 사태 핵심 인물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명예시민 자격 취소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취소 요구가 지역사회에서 나온 지 반년이나 지난 시점이어서 뒤늦은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국제 행사인 여수 세계 박람회 유치가 확정됐던 지난 2007년 11월 말,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남 여수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 참석했고 여수시는 한 총리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우리 시와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역대 네 번째 여수 명예 시민이 된 한 전 총리. 그러나 12.3 불법 계엄으로 여수 시민의 믿음을 그대로 배신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명예 시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수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계엄 제1호가 여순항쟁 때이고 12.3 불법 계엄은 여수 시민들한테는 아주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일이거든요. 빠르게 그 명예 시민을 회수하는 것, 박탈하는 것이 이치에도 맞지 않는가. 한 전 총리가 기소된 직후인 지난해 9월엔 시의회가 주도해 명예 시민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까지 마련했습니다. 명예 시민 취소 여부는 여수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시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는데 여수시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계속 절차를 미뤄왔습니다. 법원 판단을 보고 나서 저희들이 조치하겠다 그랬거든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반년 넘게 지속된 명예시민 취소 요구에도 버티던 여수시는 1심 판결이 나자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 시민들의 자존심에도 많은 상처를 주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인지된 시점에서 다 따질 것도 없이 명예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해촉을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공적심사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 최소 한 달 이상 한 전 총리는 여수시 명예시민 자격을 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사법부가 독립된 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며 독립만으로는 법원이 존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